안녕하세요. 요즘 금융시장,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움직임 보면 정말 정신없죠. 네, 맞아요. 지난 10월 10일만 해도 하루에 3.6%나 그냥 훅 빠졌으니까요. 와, 그렇죠. 이게 투자자들 마음을 참 불안하게 만드는데 특히 인공지능, AI처럼 이렇게 핫한 성장 분야에 투자할 때는 마냥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미중 관계도 계속 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희토류나 자석 같은 거 수출 통제한다 그러고. 맞아요. 미국은 또 관세 때릴까 말까 하고 있고 이런 큰 그림들이 시장을 더 흔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2026년을 내다보면서 이 AI 성장주 투자할 때 이건 정말 실수하기 쉬운데 꼭 피해야 한다 하는 그런 핵심적인 실수들. 어떤 기회를 잡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실수를 안 하는지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실화를 통해서 AI 투자라는 게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그 퍼즐을 같이 한번 맞춰보고 또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 그런 위험 요소들을 우리 좀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네. 단순히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탄력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이런 핵심적인 통찰 그리고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거나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요.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수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뭐냐면 지나치게 집중된 AI 포트폴리오 문제. 사실 AI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몇 개 회사,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에 그냥 딱 집중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직관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다는 건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AI 산업도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가치사슬, 밸류체인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AI 모델 돌리는 핵심 칩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같은. 네, 칩 설계. 그리고 이 칩을 실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첨단 장비, ASML이나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장비 회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프라 위에서 AI 서비스 돌리고 데이터 처리하는 클라우드 회사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네. 문제는 이 여러 단계 중에서 특정 한두 단계에만 투자가 너무 확 쏠리는 경우예요. 아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같이 칩 설계 잘하는 회사들 위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다고 쳐요. 네, 다 좋은 회사들이죠. 물론이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회사들 주요 고객이 상당히 겹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나 구글, 메타 같은 큰 회사들이 이 칩 회사들의 큰손 고객이거든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 큰 손 고객 요하오롯이라도 갑자기 우리 AI 인프라 투자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 영향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 회사들 전부에 동시에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헐. 그러니까 겉보기엔 여러 회사에 나눠 투자한 것 같은데 사실은 AI 칩 수요라는 딱 하나의 위험 요인에 너무 크게 노출된 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같은 바구니에 담는 효과군요. 그렇죠. 반도체 장비 쪽도 좀 비슷해요.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같은 회사들은 주로 어디에 납품하냐면 TSMC, 삼성전자, 인텔 같은 몇몇 큰 파운드리나 IDM 회사들이란 말이죠. 네, 고객이 소수죠. 만약 최대 고객인 TSMC가 갑자기 내년에 설비 투자 좀 줄입니다 하면 그건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전부 다 영향을 받아요. 장비 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군요, 정말. 네, 그러니까 여러 장비 회사에 투자했어도 결국 주요 파운드리의 투자 규모라는 공통된 위험에 노출된 거죠. 기술은 다르지만 경제적 운명은 꽤 엮여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쪽은 또 다른가요? 클라우드 회사들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곳들은 AI 열풍 덕을 직접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의 전반적인 IT 지출이나 경기 상황에도 되게 민감해요. 경기도 타는군요. 네,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서 기업들이 야,
클라우드 비용부터 줄이자 이렇게 나오면 AI 수요가 아무리 강해도 전체 성장세는 좀 둔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I 테마 외에도 거시경제 전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같은 업종 내에서 여러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분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AI 칩 회사 여러 군데 투자하는 게 뭐랄까 사과 바구니에 빨간 사과, 초록 사과, 노란 사과 담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바구니 자체가 떨어지면 사과 색깔은 상관없이 다 깨지는 것처럼. 아, 비유가 아주 적절하신데요. 근데 칩 설계 회사랑 장비 회사는 분명 다른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나눠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좀 부족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 영역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도 결국 대규모 AI 인프라를 얼마나 빨리 구축하느냐 하는 아주 큰 흐름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특정 고객이 지출을 줄인다거나 기술 로드맵이 바뀐다거나 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진짜 분산 투자를 하려면 이 가치 사슬의 여러 단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칩 설계 회사도 좀 담고 장비 회사도 좀 담고 클라우드 회사도 넣고 더 나아가서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나 데이터 관련 기업처럼 아예 사업 모델이나 위험 요인이 다른 회사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야 특정 단계나 기술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가 받는 충격을 좀 줄이고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어요. 어쩌면 AI랑 직접 관련은 좀 덜해 보여도 AI 도입으로 효율성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전통산업 기업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핵심은 서로 다른 경제적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자산들을 잘 섞는 겁니다. 한 분산 투자. 네, 중요성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산을 하기로 마음먹어도 또 다른 질문이 딱 생겨요. 어떤 거죠? 바로 각 자산에 얼마나 투자할 거냐, 즉 포지션 규모 설정 문제요. 이게 두 번째 피해야 할 실수로 꼽히는군요. 분산만큼이나 이 비중 조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게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피해야 해요. 첫째는 너무 많이 분산하는 거. 너무 많이요? 네, 너무 많은 종목에 찔끔찔끔 투자하다 보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 내가 제일 확신하는 그 투자가 대박이 나도 전체 포트폴리오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냥 뭐 물타기 효과만 나는 거죠. 아, 수익률이 희석되는군요. 그렇죠. 반대로 두 번째는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몇 개 종목에 너무 큰 돈을 몰빵하면 그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냥 포트폴리오 전체가 박살날 수 있어요. 특히 AI 관련주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이 위험이 훨씬 크죠. 네, 그렇죠. 따라서 이 양극단 사이에서 나한테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균형점은 어떻게 찾나요? 그걸 찾으려면 몇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개인의 투자 목표랑 기간이에요. 은퇴 자금처럼 아주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몇 년 안에 집 살 돈을 마련해야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네, 목표와 기간. 둘째는 위험 감수 성향. 그러니까 변동성을 얼마나 잘 견디냐는 거죠.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개별 종목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야 할 거고요. 반면에 뭐 투자 기간이 수십 년 남았고 변동성 까짓것 견딜 수 있다 하는 젊은 투자자라면 확신 있는 몇 개 종목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특히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넣는다면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황, 자기 성향을 잘 알고 그걸 바탕으로 의식적으로 포지션 규모를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시장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서 이거 좋다 하고 왕창 사고 이거 무섭다 하고 확 줄이고 이게 아니라 명확한 나만의 원칙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AI 분야는 워낙 기대감이 크니까 뭐 특정 종목이 막 급등하면 와, 이거 안 타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 종목 비중이 확 커지기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계속 오르면 처음에 포트폴리오 5%만 담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막 20% 30%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이걸 의식적으로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조정받을 때 정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경계해야 하는군요. 정확히 그 점입니다. 뭐 승자를 일찍 발견해서 계속 가져가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승자가 내 포트폴리오 전체를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커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리밸런싱을 해서 처음 계획했던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세금 문제 같은 현실적인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적어도 각 포지션의 크기가 내 전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특정 종목 오르내리는 거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포지션 규모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의식적인 결정과 주기적인 점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죠. 이건 어쩌면 제일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바로 회사가 아닌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 이게 언뜻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주식을 사는 거랑 회사를 사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특히 변동성 큰 AI 투자에서 이 차이가 왜 더 중요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야, 이건 정말 투자의 본질에 관한 질문인데요. 주식을 산다는 건 보통 뭐랄까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 시장 뉴스, 차트 모양, 아니면 뭐 옆집 아저씨 추천 같은 그런 외부 요인에 주로 기대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말해요. 주가 자체가 사고 파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가격만 보고. 그렇죠. 반면에 회사를 산다는 건 그 기업이 하는 사업의 본질,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튼튼한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술적인 경쟁 우위는 뭔지, 경영진은 믿을 만한지,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기업의 속 내용, 즉 내재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내재 가치. 그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소유하고 있는지 알라. 이게 바로 확신, 컨빅션의 중요성을 딱 짚어주는 말입니다. 확신. 네, 내가 투자한 회사가 뭘 하는 곳이고 어떤 강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깊은 이해가 없으면 시장에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불안해서 막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워요. 특히 AI처럼 미래 기대감이 주가에 엄청 반영돼 있고 변동성이 미친 듯이 큰 분야에서는 이 확신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추천했으니까 이런 이유로 샀다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조정 국면을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그 엔비디아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면 딱 이해가 가네요. 네. 만약 어떤 사람이 AI 붐이다 하고 단타 칠 생각으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오르는 주식만 샀다고 쳐요. 이 사람은 2022년에 주가가 막 고점 대비 55% 넘게 빠졌을 때, 아니면 올해 4월 고점 찍고 단기간에 37% 넘게 확 빠졌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패닉이었겠죠. 그렇죠. 막 공포에 질려서 손절매를 고민하거나 진짜 팔았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미친 변동성은 주식만 보는 사람한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일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죠. 엔비디아가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건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 가속 컴퓨팅을 제공하는 회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투자 논리, 즉 회사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을 가진 투자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주가 빠지는 게 기분 좋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 하락이 이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나 장기 성장 스토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면 오히려 와, 싸게 살 기회다 하고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확신이라는 게 단기적인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이랑 기업의 진짜 가치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내가 투자한 회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했느냐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냥 막연하게 AI니까 좋겠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뛰어나고 경쟁은 어떻고 돈은 계속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따져봐야 진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확신이라는 게 그냥 묻고 더블로 가 하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이랑은 완전 다른 거네요. 그렇죠. 맹신과는 다르죠. 오히려 계속 내가 투자한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회사 펀더멘탈에 변화는 없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유지해야 하는 약간 좀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주가 떨어질 때 막 벌벌 떠는 대신에 내 투자 가서이 아직 괜찮나? 이걸 냉정하게 물어보는 자세, 그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확신은 맹신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투자 논리를 스스로 검증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평가하는 과정이 꼭 따라와야 해요. 네, 만약에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약해진다거나 예상했던 성장길에서 벗어나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다시 생각해 봐야죠. 하지만 단순히 시장에 출렁인다거나 사람들 심리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확신은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고 길게 보고 기업의 성장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AI 투자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실수. 첫째, 가치 사슬 내 과도한 집중. 둘째, 포지션 규모 설정 소홀. 그리고 셋째, 회사가 아닌 주식 매수. 이 실수들과 그 이유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싹 종합해서 변동성이 큰 AI 시장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투자 전략을 만들려면 핵심적인 접근법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얻어야 할 최종 교훈은 뭘까요? 네. 핵심 전략을 정리하면 한 세 가지 기둥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AI라는 하나의 테마 안에서도 가치 사슬의 여러 단계에 걸쳐서 위험을 나눠라. 칩 설계, 장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같이 서로 다른 위험과 기회를 가진 영역의 자산을 잘 배분하는 거죠. 네, 분산. 둘째, 각 투자 자산의 비중, 즉 포지션 규모를 아주 신중하게 관리하라. 내 투자 목표, 기간,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각 자산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정 종목이 너무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중 관리. 셋째, 단기적인 주가만 보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랑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라. 즉, 주식이 아니라 회사를 사는 거고, 그러려면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확신. 분산, 비중 관리, 확신이네요. 네. 이게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맞추려는 시도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 대신에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집중하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막 울퉁불퉁하고 예측 불가능한 도로, 시장 변동성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충격을 잘 흡수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튼튼한 투자 서스펜션 시스템을 내 포트폴리오에 구축하는 것과 같아요. 투자 서스펜션 시스템. 좋은 비유네요. 네, 분산 투자가 충격을 나눠주고 포지션 관리가 차체 균형을 잡고 확신이 핸들을 꽉 잡고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AI 투자 시 피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실수.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치 사슬 특정 단계에 너무 집중하지 말 것. 둘째, 포트폴리오 내 각 자산의 비중, 즉 포지션 규모 설정의 중요성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 것. 셋째, 단기 주가에 울고 웃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회사 투자를 할 것. 네. 그리고 이에 대한 핵심 대응 전략으로 분산 투자, 규모 인식, 그리고 깊은 이해에 기반한 확신의 중요성,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야 해요. AI 분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미래를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죠. 그렇죠.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수많은 기술적, 경제적, 또 지정학적 변수들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따라서 투자 성공은 시장이 다음에 언제, 얼마나 빠질지를 정확히 맞추는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훌륭한 기업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그 성장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포트폴리오 전략, 그러니까 분산, 포지션 관리, 확신 구축, 이거 말고도요. 당장 주가에는 잘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투자자들이 꼭 주목해야 할 비재무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뭘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AI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거나 혹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튈 가능성, 아니면
AI 기술이 퍼지면서 생기는 윤리 문제나 사회적으로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지 같은 요소들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중요한 부분이죠.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숨겨진 기회나 또는 생각지 못한 위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면 재미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